안녕하세요. 잘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1인당 GNI가 국민 소득이죠. 36,194달러, 일본이 35,793달러. 자, 우리가 앞서갔다고 그래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국가들도 있겠죠, 그죠? 뭐 50만, 30만, 100만, 200만, 뭐 유럽이 많잖아요. 그런 국가를 제외하고 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여섯 번째. 잘 사는 거죠, 그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준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린 정말 행복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뭐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뭐 전쟁이 있어요. 뭐 일본처럼 지진이 일어나요. 뭐 커다란 물난리가 나요. 그죠?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은퇴하신 분들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공무원 생활하고 정상적인 생활 했으면 연금도 다 받으시고 뭐 충분하진 않지만 물론 뭐 유럽만큼 미국만큼의 노후의 질은 나오질 않아요.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차도 다 바꾸시고 그죠? 차도 몇 천만 원짜리 다 바꾸고 잘 살아요. 그 정도면 잘 산다. 근데 우리 수준이 눈의 높이가 항상 그 선진국 그죠? 선진국 수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또 양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잘 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그죠? 뭐 웬만하면 다 치료받을 수 있고 그죠? 의료보험으로 또 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실손 들어서 또 커버하고 뭐 거의 돈이 안 들어요. 그죠? 뭐 병원 가고 싶을 때 가고.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주거의 질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은행에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돈이 많이 많고 대기업들은 뭐 굳이 대기업들이 뭐 융자를 크게 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남으니까 그걸 다 집사라고 대출해주고 저금리로 또 전세 얻으라고 또 대출해주고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그 악순환 속에서. 자, 근데 우리가 일본을 제쳤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을 제친 게 아니라 일본이 너무 떨어졌어. 국민 총소득이. 일본은 한때 5만 달러를 넘었는데 여기 장기 불황으로 갔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도 사실 장담할 수 있는 산업이 없어요. 야, 일본은 뭐 자동차라도 강하고 기계도 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강한 게 뭐가 있어요? 뭐 현대자동차, 뭐 그다음에 뭐 조선업은 좀 그렇고, 그죠? 조선업은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밖에 없는데 반도체도 요즘 뭐 하이닉스만 잘 나가지 삼성전자는 뭐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앞으로는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어떤 판단을 해볼 때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 자, 어쨌든 일본이 5만 달러 가던 게 3만 달러 가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계속 1만 달러에서 3배 올랐고. 자, 이 얘기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이제 국민 총소득이 저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 주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 뭐 신혼부부들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냥 서울의 그 역세권이나 약간 좀 비역세권의 신축급, 준신축급 아파트 뭐 2% 이하에도 대출을 해주니까 그죠? 2% 이하에도 대출해 주잖아요. 신혼특공이라고. 요즘 뭐 애를 너무 안 낳으니까 애를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6억을 대출받아도 6억까지는 대출이 안 나오겠지만 물론 이제 전세 얻을 때 6억이면 자기 돈이 한 20% 있어야 되니까 한 5억을 대출받아도 그거 뭐 100만 원도 안 돼요. 월세 10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부부로 사는데 꾸질꾸질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6억짜리 덜컹 계약하는 거야. 6억짜리 전세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죠? 대출해주고. 그런데 또 그런 집은 또 많진 않고, 그리고 서울의 젊은이들은 쏟아져 들어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갭이 좁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전세 살 바에는 매매로 사자. 자,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최근에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앱에서 실거래,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검토해 보니까 1월에서 4월 서울 전용 84 아파트 전세 계약의 51.1%는 전세 가격이 6억을 넘었다. 요 퍼센테이지를 잘 봐야 돼요. 51.1%가 전세 가격이 6억이 넘었다. 그러니까 84의 반이 6억이야. 6억 이상이야.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따 보겠지만 비싼 데는 비싸겠지만 예를 들어 한 20년, 30년 되고 비역세권은 3억 5천 그런 아파트도 많고 나홀로 아파트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51%가 전세 가격이 6억을 넘었다는 얘기야. 이게 퍼센테이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추세를 보시면 놀랄 수 있어요. 자, 이 기간 전세 거래량은 1448건, 전세 가격이 6억 미만인 경우는 48.9%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 미만은 48.9%. 그러니까 6억 미만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6억 이상이 더 많다라는 거야.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이 조사업체 이야기예요. 자,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 자, 이 통계를 보세요. 서울 전용 84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 6억 미만 비중이 2011년도에 99.2%.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6억 미만이 99%. 그러니까 6억 이상이 1%, 0.8%밖에 안 됐다라는 거야. 6억 이상이. 자, 그런데 보세요. 2015년도에는 92.7%.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한 7%가 늘었네. 자,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6억 미만이 89.8%, 80%대 6억 미만이. 그러다가 이제 6억 이상이 많아지는 거죠. 2018년에 79.2, 2020년에 73.1. 자,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변화가 오는 거죠. 그죠? 2020년도부터 저금리가 시작된 거야, 저금리가. 그러다가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건 거의 18%, 19%가 급감했어. 그죠? 그러다 2021년도에 51.8. 자, 이건 뭐예요? 그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 30대, 35세, 40대 사이에 있는 분들은 다 아파트에 살았잖아. 그죠? 그것도 다 새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신혼생활도 깔끔한 데서 하고 싶은 거야. 조금 무리가 갔더라도. 그러면 부모님이 좀 도와주고, 그죠? 한 6억짜리 아파트에 부모님이 한 2억 도와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융자 한 1억 내고, 나머지는 대출받고. 자, 그렇게 전세를 6억짜리 얻어서 사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60%, 그죠? 근데 24년도에는 아까 58%, 6억 미만이. 자, 6억 미만이 갑자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줄어들겠죠? 그럼 내년에는 50%,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상. 자, 금액대로 살펴보니까 전용 84 아파트에서 전세값 6억 이상에서 9억 미만 거래량은 5,712건. 이 서울에요. 전체의 39.4%, 한 40%가 한 6억에서 9억 정도. 그죠? 이 정도면 이제 고가 아파트죠. 전세로 보면. 이 9억이면 이제 신촌이나 마포 그런 데 가서 얻으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자, 9억에서 15억 미만 1512건 10%. 그죠? 아주 고가죠, 이거는. 자, 진짜 고가는 15억 이상이죠. 168%, 168건 1.2%. 자, 이런 양상